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5월 11일이죠. 오늘 시장이 양시장 다 미국 시장의 급락 여파 이 부분 때문에 1.2% 그리고 1.4% 코스피 1.2% 코스닥 1.4%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시사하고 또 자본이득세 인상에 따른 매물 압박,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우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팡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 인상과 규제,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담, 그리고 헤지펀드의 현금 보유량이 4%대에 불과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거기에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과 알파벳에 대한 목표가 하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 여파, 그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여파를 온몸으로 우리 시장이 받으면서 하이닉스가 5%가 넘게 하락을 하고, 또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IT 전반적인 소부장 관련주들의 약세,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섹터 부분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오히려 시장 부분에 있어서 음식료라든지 또 어제 말씀드렸었던 의류 관련주, 한섬이라든지 또 휠라홀딩스, 그리고 골프 의류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가스텔 바작이라든지 또 크리스 에펜,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죠? 크리스 에펜 씨가 좀 부담 가격대에 좀 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러한 부분들로 상승 부분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마감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 흐름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건설기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 소비주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니까 이제는 이 성장 섹터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IT 소부장 쪽 갖고 있었던 종목 부분들을 다 매도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세게 몰아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하여튼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대만이 4% 가까이 장중에 약세를 보이고, 또 일본이 올림픽과 관련된 부담, 코로나 확산 이런 부담 요인 때문에 3% 넘는 하락 부분, 이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그나마 상대적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 방어를 일정 정도 해준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게 되면 3조 5천억 정도를 개인이 매수하는 형태가 전개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죠, 그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 하루나 갈까, 그죠? 여지없이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때리니까 거기에 같이 갖다 붙는 형태의 움직임을 금융투자가 한 상황이고, 3월 옵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나마 옵션에서는 나름 해지를 일정 정도 하는 부분을 가진 부분이고, 자, 아침 시황을 통해서도 오늘은 쉽게 반등할 수 없는 위치다. 미국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고, 거기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선물이 장중 내내 1% 넘게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모습은 안 좋은 상황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과 관련된 상황은 아침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 이제 SKIT, 그죠? SKIT 이 참 여러 가지 시장에 관심을 보였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엊그제 또 시황을 통해서 이 SKIT는 시초가 매도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있다라는 말씀을 돌려서라기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SKIET가 엄청나게 관심을 많았었잖아요. 그죠? 주시장에서는 쉽게 보는 돈은 그렇게 크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SKIET와 관련된 부분,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엽기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그죠? 청약이 뭐 엄청나게 몰려서 한 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다. 그죠? 뭐 그런 내용들 부분들. 그래서 뭐 이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데 그 뭐 시간이 걸려서 또 계좌 개설이 제대로 안 되고 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가 부분들이 이 SKIT 이 상장 직후 따상 뭐 이런 부분들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죠? 뭐 그런 흐름들의 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글로벌 분리막 3위 업체인 이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났었죠. 그죠? 그래서 이 수요 예측 경쟁률에서도 뭐 1882대 1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는 뭐 그런 엄청난 뉴스였죠. 그죠? 자, 이제 주당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받으신 분은 오늘 급락을 해도 수익권이죠. 그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급락한 부분에 왜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자, IT 말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상장되어 있었던 몇몇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죠? 굵직굵직한 대여들 보게 되면 처음 상장을 했었던 종목 부분들은 막 따상, 두 번째 상,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상한가는 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게 일반적이었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흐름들을 가져간 상황이었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놓여져 있었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이 일봉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장대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받으셨던 분들은 사실 욕심내지 마시고 시초가, 그죠? 시초가가 21만 원에 시작을 했으면 거의 더블로 받은 거잖아요. 더블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한계가 뭐냐면, 나 몇 주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몇 주 안 되니까 수익 금액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공모주를 받은 주식수가 많아서 수익금이 많다면 욕심내지 않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많이 받아도 몇 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익 금액이 작다 보니까 더 큰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일봉 모습 하나 가지고는 이 SKI 테크놀로지가 어느 가격 라인에서 저점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죠? 다만 이제 이 매도 수급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SKIT의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SKIT의 수급 흐름을 보니까 연기금 쪽은 1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대부분 팔았네요. 200만 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조금 전에 이제 SKIT의 일봉 모습이 안 나간 것 같은데, 그죠? 이 일봉 모습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수급적인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과 보험, 투신, 이쪽은 매수를 했고, 그죠? 외국인이 200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 받았을 때 외국인들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 개인에게 배정된 공모주 물량은 최대 256만 6,800주. 그죠? 미래에셋과 한국투자, 삼성, NH투자, 이런 쪽 라인 부분에서 받았는데,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68만 주에서 82만 주 정도.
그리고 SK증권 뭐 이런 창구에서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창구 조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껍데기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SKI 테크놀로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략하기도 쉽지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낫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시작해서 성장 섹터 부분들이 약세니까 일단 SKI 테크놀로지의 단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시초가 매도 그리고 일정 정도 저점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중장기 매수 이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정석 플레이인데 그죠? SKI 테크놀로지의 이 보고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이제 SKIT는 2020년 글로벌 습식 분리막 생산 능력은 2위고 타이어원 습식 기준으로는 1위 업체이고 그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죠? 뭐 전고체 배터리 셀 기준 가격이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따라잡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2030년 이후에도 뭐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는 18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200만 주를 산 것 같아요. 그죠? 뭐 20% 넘게 급락을 하면서 26%까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 시장에 있어서 공모를 받았었던 부분들은 뭐 더블 정도의 이 이익이 났으니까 매도를 하는 손바뀜도 충분히 일어났을 거고, 그죠? 자, 이제 분리막 업체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예요. 그죠? 뭐 지금 이제 소형 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중대형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 정도, 그죠? 2025년 정도면 지금 21년, 뭐 한 3, 4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담 요인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시초가에는 팔아야 된다라는 쪽에 이야기를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뭐 적정 주가 뭐 이 메리츠증권에서 얘기한 건 18만 원인데 이미 18만 원을 이탈을 했죠. 왜냐하면 오늘 암만 좋은 주식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증권사의 보고, 목표가 이런 부분들에 너무 함몰되시면 안 돼요. 특히 주린이 투자가요, 여러분들. 그죠? 18만 원이면 그죠? 그냥 다 18만 원에 사가시라 하고 15만 원 지금 15만 4,500원인데 그죠? 다 넘겨주면 되죠. 엄청나게 싸잖아요. 목표가보다. 그죠? 근데 그렇게 산수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시장의 여건, 시장 전반적인 오늘 만약에 성장 섹터가 막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면 또 다른 흐름의 주가를 보여줬을 겁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고, 또, 이제, 유통 주식 비중이 24% 정도밖에 안 된다.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매출액 부분으로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23년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예상치 기준 부분으로 봤을 때, 뭐, 목표가, 적정 주가, 뭐, 요 부분이 18만 원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한 13만 원 정도 돼야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거 없어요. 감입니다. 그죠? 그죠? 감은, 항상, 이거죠. 여러분들, 신규 상장한 주식이 최고점 대비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이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통상 그래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 게임즈나 그 주식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거의 반토막 나고 나서 저점을 만들었다. 그러면 21만 원 대비 반토막은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그죠? 10만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이 분리막 쪽의 기술력이나 세계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땐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뭐 요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죠? 다른 게임 업종이나 그죠? 뭐 이 바이오 업종보다는 나름
근거가 있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SK 이 테크놀로지는 2019년 4월 1일 SK이노베이션이 소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이지요. 그죠? 2005년부터 국내 청주에서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상장 이후 주주 구성은 SK이노베이션이 61.2%, 그리고 프리미어 시페리어가 8.8%, 우리사주가 6.0%, 그러니까 기타가 24%인데 유통 물량이 24%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주주는 SK이노베이션 61.2%가 6개월 동안 물량이 나올 수가 없고, 그죠? 락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시페리어도 락업 6개월이고 우리 사주조합은 1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6개월 내에 나올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럼 6개월 이후에는 그건 저도 장담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좋은 점만 바라볼 건 아니고, 그죠? 나쁜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수급적인 구조 흐름 부분으로 봐서는 이 기관들이 사실 그 이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그죠? 나름 최대 높은 가격에, 그죠? 청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락업을 거는 그런 흐름들, 의무 확약 기간을 락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시한 기관 비율이 57.9%. 그러니까 기관도 이 공모주 10만 얼마입니까? 10만 500원 요 라인 부분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5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12만 5천 원, 13만 원 내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곧바로 21만 원을 돌파하기보다는, 그죠? 그 가격 라인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그죠? 이 등락을 펼쳐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상황이다라는 쪽이죠. 그래서 이 SKIT를 매수하는 쪽 라인 부분으로 바라보시는 부분들은 13만 원 이하 부분부터 분할 매수권을 들어가는 거고, 또 반대로 매도를 고려하시는 부분들은 한 17만 원 정도부터는 또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 박스권 매매 를 염두에 둔 전략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상입니다. 그죠? 자세한 부분은 이 하루짜리, 그죠? 이 하루짜리 일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이 공모주를 통한 부분들은 수익이 나셨겠지만 오늘 따상에 대한 그 환상, 이런 부분들로 매수에 임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슴 아픈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요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SKIT는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공모가 대비 너무 높은 가격에 시작을 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가격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5년 이내에 분리막 시장 규모가 3.9배, 약 4배 정도 성장할 거라는 부분,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시장의 15% 이상 차지하는, 그죠? 그러면서 영업 실적은 약 3배 정도 상승할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나쁜 것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오늘 급락을 했어도 시가총액이 11조네요. 그죠? 11조라고 한다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13만 원 이하 정도로 내려오면 가격 매력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쪽이고, 반대로 이 17만 원 이상, 그죠? 올라가게 되면 가격 매력은 좀 없는 상황,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에 연동되는 흐름 부분들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성장 섹터의 약세, 또 반면에 또 SKIT의 이 급락 때문에 2차전지 섹터 부분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DI 동일만 제외하고,
그죠? DI 동일이나 코스모 신소재 이런 유형의 종목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내일 이 성장 섹터의 부분 오늘 미국 시장이 차라리 장 초반에 떨어진 이후에 양봉을 만들어내는 흐름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죠? 12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상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 날 이 발표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충격을 미리 받고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까지 연결되면서 미리 받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 부분은 내일 정도 시초 이후부터는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